안녕하세요. 오늘의 책은 부자들의 3배수 ETF 투자 시크릿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서 밑줄 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례입니다. 차례는 일시 정지를 하셔서 더 자세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된다. 공부해야 한다. 투자할 기업, 산업 섹터, 국가, 전 세계의 미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공부해야 한다. 미래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 미래 신호를 주고 온다. 공부가 충분하면 미래 변화의 방향, 속도, 신호를 포착할 수 있다. 주식시장은 세상 변화와 연결되어 있다. 필자는 주식시장은 세상 변화를 숫자로 말하는 곳이다 라고 말한다. 즉 3배수 ETF 상품이 국가나 산업 단위에 투자하기 때문에 3배수 ETF 투자에 성공하고자 한다면 세상의 큰 변화, 거시 흐름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책을 통해 거시적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공부하고 나면 신문에서 미래 신호를 발견하는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신문은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 사고, 변화를 보고해준다. 이 책을 공부한 후에 신문을 읽으며 미래 신호를 발견하라. 그리고 이 책에서 배운 지식과 신문을 통해 포착한 미래 신호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논리적으로 짠 시나리오를 확률을 사용해서 활용하라. 10년이란 시간 안에 큰 수익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청년, 장년, 은퇴를 앞둔 사람, 은퇴한 사람 등 10년이 최대의 시간이다. 10년 안에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얻으려면 레버리지 투자를 해야 한다. 내 돈만 가지고서는 불어나는 시간이 길다. 레버리지를 쓰면 더 큰 눈덩이를 굴리는 효과가 난다. 하지만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증권사가 신용 공여식으로 제공하는 레버리지를 쓰면 위험 부담이 크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원금 상환 기간이 있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투자 손실이 커지면 반대 매매 리스크가 있다. ETF 레버리지는 이자 비용이나 원금 상환 위험이 없다. 주가가 크게 하락해도 강제로 반대 매매가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보다 안전한 레버리지 투자다. 하지만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고 투자하거나 잘못된 투자 전략을 사용하면 원금 손실 위험이 커진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 책을 통해 3배수 ETF 상품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왜 3배수 레버리지 ETF를 투자를 해야 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누구나 강력한 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그 어떤 상품보다 수익률이 강력하다. 초보 투자자라도 10년 동안 100배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투자 상품이다. 첫째, 10년 동안 한 번은 크게 하락한다. 둘째, 마지막 2, 3년 동안 크게 상승하면서 기하급수적 상승 곡선을 그리고 최종적으로 100배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다. 3배수 ETF 상품들의 과거 수익률 성적을 살펴보자. 미국을 대표하는 종합주가지수인 S&P 500 지수를 3배수로 추종하는 ETF인 SPXL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점 거래가격 1.2달러 기준으로 2021년 8월 6일 거래가격 117.1달러까지 13년 동안 97.5배 상승했다. 미국 나스닥 지수를 3배수로 추종하는 ETF인 TQQQ는 최초 거래가격 0.824달러 기준으로 2021년 8월 6일 거래가격 136.6달러까지 12년 동안 167.8배 상승했다. 참고로 두 종목 모두 상장 이후 10년 동안 60에서 70배 수익률을 기록했다. 주식 가격은 상승이든 하락이든 복리로 움직인다.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려면 복리의 힘을 최대로 활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얼마나 오래 보유해야 복리의 힘을 누릴 수 있을까? 필자의 연구에 의하면 주식시장에서 기하급수적 성장 효과를 발휘하는데 기본 시간은 10년이다. 복리 효과는 누적 시간이 늘어날수록 강력해진다. 10년보다 30년이 강력하다. 10년 정도만 기하급수적 성장률을 기록하는 투자 상품과 30년 이상 기하급수적 성장률을 기록하는 투자 상품은 수익률 차원이 다르다. 하지만
기업 단위 주식을 3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것은 현명한 판단이 아니다. 기업은 생존 기간이 최소 10년에서 최대 2에서 30년이 평균이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는 성장이 멈추거나 쇠퇴한다. 성장이 멈추거나 쇠퇴하면 주식 가격 하락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한다. 다음 그림을 보자. 한때 노키아와 소니는 자기 산업 영역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군림하며 주식 가격도 기하급수적 성장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회사가 쇠퇴기에 들어서자 주식 가격 폭락이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났다. 한국에 상장된 기업들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30년 이상 장기 추세의 상승을 유지한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한 종목을 30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면 섹터나 국가 단위, 즉 종합주가지수 투자 상품을 보유해야 한다. 다음 그림을 보자. 미국 주식시장과 한국 주식시장 모두 30년 이상 시간이 흘러도 복리 효과는 계속 강해지고 성장률은 기하급수적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개별 기업보다 산업 전체 섹터가 더 오래 살아남고 산업보다 국가가 더 오래 살아남기 때문이다. 3배수 ETF 투자 상품은 섹터와 국가 단위 투자 상품이다. 30년 이상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다. 약한 기술적 조정, 종합주가지수 기준 3에서 5% 하락은 1년에도 몇 번씩 발생한다. 강한 기술적 조정, 종합주가지수 기준 10에서 15% 하락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발생한다. 필자가 미국 주식시장 100년을 분석해 본 결과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30% 정도 하락하는 강한 대조정장은 3에서 5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난다. 필자가 미국 주식시장 100년을 분석해 본 결과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3에서 40% 하락이 발생하는 대폭락작은 7년에서 10년 사이에 한 번 정도 일어난다. 금융위기가 발생해서 만들어진 종합주가지수 하락은 최저점에 이른 후부터 평균 24에서 48개월 안에 전부 회복된다.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는 3에서 40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심각한 위기를 맞아도 3배수 ETF 상품은 3에서 5년 안에 원금 회복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3배수 ETF 상품을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전 재산을 날릴 수 있다는 말은 거의 사실이 아니다. 필자가 거의 사실이 아니라고 평가한 이유는 나스닥에서는 3에서 40년, 다우에서는 100년에 한 번 정도나 일어날 수 있는 종합주가지수가 80% 이상 대폭락하는 초대형 재앙급 버블 붕괴가 하나 남아있기 때문이다. 미국 주식시장 역사에서 80% 이상 초대형 재앙급 버블 붕괴가 일어난 사례는 단 2차례 있다. 한 번은 1929년 대공황으로 시작된 다우지수의 대폭락이다. 1929년 7월 31일 380포인트를 찍은 후 1932년 5월 31일 43포인트를 기록할 때까지 2년 10개월 동안 88% 대폭락했다. 다른 한 번은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때이다. 2000년 2월 29일에 4398포인트를 찍은 후 2002년 9월 2일 833포인트를 기록할 때까지 2년 6개월 동안 81% 대폭락했다. 만약 앞으로 종합주가지수가 81% 대폭락하는 상황이 재발하면 종합주가지수를 3배수로 추종하는 ETF는 99.75% 하락한다. 종합주가지수가 88% 대폭락하면 3배수 ETF는 99.96% 하락한다. 이 정도의 초대형 폭락이 발생하더라도 끝까지 팔지 않고 버티면 3배수 ETF 원금 회복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 하지만 문제는 13에서 24년 정도 걸린다. 이것 때문에 3배수 ETF 상품을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전 재산을 날릴 수 있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필자도 이 상황을 3배수 ETF 상품이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MDD 위험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은 이런 상황에서 3배수 ETF 상품의 움직임 특성들이다. 필자도 이런 상황을 3배수 ETF 상품 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 하나의 MDD 위험이라고 규정하지만 전 재산을 잃거나 원금 회복에 13에서 24년이 소요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미국의 종합주가지수가 50% 이상 대폭락할 경우에는 하락 시간이 오래 걸린다.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미국 다우지수가 전고점 대비 50% 하락하는데 15개월 걸렸다. 1929년과 2000년에 발생했던 80% 이상 대폭락은 30에서 34개월에 걸쳐서 일어났다. 3배수 ETF 상품의 99.96% 손실은 이 기간 동안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이론적 손실률에 불과하다. 둘째, 종합주가지수 80% 이상 대폭락하는 사건은 나스닥에서는 3에서 40년, 다우에서는 100년에 한 번 정도만 일어난다. 즉 평생 한두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위험이라는 말이다. 셋째, 앞으로 한두 번 재발된다고 하더라도 다우지수에서는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대공황 시절 다우지수가 88% 대폭락한 것은 미국 경제가 전통 산업까지 모두 무너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다우지수가 80% 이상 대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미국의 전통 산업 전반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미국 GDP가 3년 연속 평균 마이너스 10%씩 하락하며 실업률이 30%까지 치솟는 상황이 벌어져야 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이 8에서 90% 대폭락한다. 글로벌 대재앙 사태라는 말이다. 넷째, 미국 연준과 정부의 경제 위기 대응력이 대공황 때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좋아졌다. 만에 하나라도 미국 경제 전반이 모두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해도 연준과 미국 정부가 그대로 보고 있지 않는다. 즉 1929년의 상황은 재발 불가능이다. 다만 필자는 나스닥에서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수준의 대폭락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예측한다. 나스닥 버블 붕괴는 미국 산업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스닥에서 일어나는 주가 대폭락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 비이성적 가격 수준으로 달나라까지 치솟은 기술 기업 주식 버블이 거치는 상황이다. 수많은 스타트업과 기술 기업들이 파산하고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과 채권 시장도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대형 기술 기업이 전부 파산하지는 않는다. 전통 산업도 주가가 덩달아 하락하고 채권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면서 위기에 몰린다. 그렇다고 미국 경제 전체가 붕괴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반복 가능하다. 정리해보자. 3배수 ETF로 장기 투자하면 쪽박된다? 아니다. 주식시장에서 그 어떤 대폭락 상황이 벌어져도 사기나 주가 조작에 당하지만 않는다며 전 재산을 날리는 대재앙을 피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손실이 일어나도 원금 회복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오히려 대폭락을 이용하는 역발상 투자를 한다면 3배수 ETF 투자로 10년 동안 수익률 100배 초대박을 기록할 수 있다. 30% 이상 대폭락이 일어난 후에 저점에서 투자금을 집중한다. 3배수 ETF를 10년간 장기 보유한다. 10년간 장기 보유하는 동안 대폭락이 발생하기 전에 단 한 번만 전량 팔아 현금화한다. 대폭락이 끝나고 저점 부근에서 현금 전액으로 3배수 ETF를 재매수를 하여 7에서 10년 후에 다시 오는 대폭락 때까지 장기 보유한다. 기본 전략에서 대폭락만 피하고 종합주가지수 30% 이하 하락은 그대로 맞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 이유다. 첫째, 대폭락보다 상대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둘째, 30% 이하의 하락은 피하지 않고 그대로 맞아도 빨리 회복되기 때문에 중장기 전략에서는 큰 변수가 되지 않는다. 종합주가지수 3에서 40% 이상 하락하는 대폭락을 한 번만 피하는 전략으로 3배수 ETF로 100배 수익을 내는 전략은 성공할 수 있다. 이제 독자들은 다음 질문을 할 것이다. 대폭락을 어떻게 예측하고 피할 수 있을까? 필자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대폭락이 발생하는 이유와 조건을 공부하면 된다. 주식시장에서는 광기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주식 투자는 미래 가치를 먹고 산다. 미래 가치는 과도한 기대감이 포함되기 마련이다. 시장에 미래 가치에 대한 과한 기대감이 형성되면 주식 가격이 비이성적으로 과대 상승한다. 버블이다. 이런 버블은 미래 가치에 대한 과한 기대감이 수그러들면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듯 붕괴한다. 이런 이치와 패턴을 알고 있으면 대폭락이 언제쯤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를 어림샘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일종의 시그널을 준다. 필자의 경험상
대폭락이 발생하기 6에서 12개월 전부터 신호가 나온다. 독자들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대폭락 신호는 세 가지다. 경제 성장률 GDP, 기준금리, 주식시장, 버블 규모다. 연준이 양적 완화를 실시해서 돈이 풀리면 주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양적 완화를 중단하면 대조정을 받으며 재개하면 재상승하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인다. 평균적으로 전고점 대비 2.5에서 3배 이상 상승하면 대폭락이 임박했다는 신호다. 대폭락의 규모는 많이 오르면 커지고 적게 오르면 작아진다.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때 나스닥 종합지수가 81% 하락했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폭락한 이유는 닷컴 버블 붕괴 직전까지 10년 동안 나스닥 지수가 21배나 폭등했기 때문이다. 정리해보자. 종합주가지수가 3에서 40% 이상, 3배수 ETF는 7에서 80% 이상 대폭락 상황은 경제 성장률 즉 GDP 하락, 기준금리 인상 압박 최고조, 전고점 대비 2.5에서 3배 이상 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단,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아도 주식시장 대폭락이 일어나는 상황이 한 가지 있다. 전쟁, 오일 쇼크, 코로나19 팬데믹 등 초강력 경제 충격이 발생하여 경제 성장률이 심각한 수준으로 급락하는 경우다. 대폭락을 역이용한 3배수 ETF 투자 기본 전략도 다시 정리해보자. 3배수 ETF 장기 투자를 시작한다. 경제 성장률 GDP 하락, 기준금리 인상 압박 최고조, 전고점 대비 2.5에서 3배 이상 주가 상승이 동시에 겹치는 시기를 대략 추정한다. 추정 시점부터 6에서 12개월 이전에 3배수 ETF를 전량 매도하여 현금화하고 대폭락을 기다린다. 대폭락이 발생하면 저점 부근에서 3배수 ETF를 재매수하여 7에서 10년 후에 다시 오는 대폭락 때까지 장기 보유한다. 2021년은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율이 위기 이전 전고점을 2에서 3배 넘어섰다. 그 결과 연준의 긴축 정책 전환 속도도 예상보다 빨라졌다. 주식격언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이 있다. 반대로 생각하면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고 해석 가능하다. 즉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르는 것이 주식이다. 아무리 시장이 흔들리고 악재가 겹친다 하더라도 모든 투자 상품은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상승한다. 그리고 인간이 관여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패턴화되어 있어 패턴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연준의 완화, 긴축 단계에 따른 주식시장 패턴입니다. 이 부분은 일시정지를 하셔서 더 자세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지금 전 세계는 어느 위치에 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쯤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양적 완화를 축소를 발표를 했죠. 투자는 각자 본인의 판단이니까 신중하게 이 페이지를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패턴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중에서 주식시장 조정 확률의 가장 높고 큰 시점은 연준이 실시하는 긴축 3단계 기준금리 인상 시작 전후다. 지금을 얘기하는 거죠. 최악의 경우 대폭락을 예측할 수 없다고 가정해보자. 혹은 대폭락 예측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래도 문제가 없다. 독자가 대폭락을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다른 전략을 구사하면 된다. 불확실성이 높은 다음 대폭락 시점 예측보다는 확실성이 높은 두 가지 상황을 이용하는 전략이다. 첫째, 이미 일어난 대폭락을 활용한다. 둘째, 다음 대폭락은 이전 대폭락 이후 3년 이내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활용한다. 3배수 ETF 투자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하는 시기는 대폭락 직후부터 3년 정도 시간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3배수 ETF 상품을 보유하고 이 시기가 지난 후에는 1배수로 전환하거나 전액 현금화하여 몇 년이 되었든 상관없이 다음번 대폭락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3배수 ETF 투자 전략 시작을 대폭락이 일어난 후에 시작하기 때문에 10년 동안 대폭락을 2번 이용할 수 있다. 대폭락을 예측할 수 없을 때 전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미 일어난 대폭락을 확인한다.
대폭락이 완료된 저점에서 3배수 ETF를 매수한다. 대폭락 후 매수한 3배수 ETF가 10배 정도 상승했거나 3년 정도 시간이 지나는 연말에 전량 매도하고 1배수로 갈아탄다. 1배수로 갈아탄 주식을 장기 보유하면서 다음 대폭락을 그대로 맞는다. 장기 보유한 1배수가 대폭락을 그대로 맞으면 미국의 경우 3에서 50% 하락한다. 1배수로 대폭락을 그대로 당한 후 대폭락이 멈추면 3배수로 전량 갈아탄다. 그리고 다시 10배 상승했거나 3년 정도 시간이 지나는 연말에 전량 매도하고 1배수로 갈아타서 다음 대폭락을 그대로 맞는다. 이런 패턴을 반복한다. 대폭락을 예측할 수 없다는 가정에서 응용 전략 1배수 주식 투자를 기본 전략으로 한다. 대신 보유한 1배수 상품을 추종하는 3배수 ETF가 30% 하락할 때마다 1배수 주식을 팔아서 3배수를 저점에서 사고 전고점을 회복하면 다시 1배수로 바꿔서 투자한다. 이런 복잡한 전략 이외에도 간단한 전략도 있다. 3배수 ETF를 매달 적립식으로 사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초 1년에 1억 원이라는 종잣돈을 전부 투자하지 못한다면 매달 84만 원씩 10년 동안 3배수 ETF를 계속 사모으는 전략이다. 필자는 장기 우상향 가능 기간을 기준으로 3배수 ETF는 산업 섹터보다 국가 전체 종합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 더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초보 투자자는 국가 종합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3배수 ETF 상품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나름 실력이 쌓이면 산업 섹터로 투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국가를 선택할 때도 기준이 있을까? 그렇다. 예를 들어 많은 이들이 중국 종합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해도 될지에 대해서 질문한다. 필자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중국 종합 주가 지수가 비선형 곡선 기하급수적 상승 추세를 시작하면 투자하라. 한국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는 중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보다는 좋은 움직임을 보인다. 하지만 미국 종합주가지수보다 비선형 곡선 기하급수적 상승 추세가 약하다. 오히려 한국은 대략 15에서 20년 박스권을 횡보하다가 갑자기 계단형으로 상승하고 다시 오랫동안 박스권을 횡보하다가 계단형으로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3배수 레버리지 ETF는 박스권에 오래 머물면 3배수 침식 효과 때문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다. 이런 이유로 미국 주식시장에서 2013년부터 거래되기 시작한 한국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를 3배수로 추정하는 ETF의 움직임은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마다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필자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다. 첫째, 가계의 경제적 역량과 투자 스타일이다. 예를 들어 가계 부채 비율이 높고 가계의 부동산 투자 비중이 높으며 주식 투자 비중이 낮을 경우에 주식시장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 머문다. 둘째, 국가 프리미엄 혹은 국가 디스카운트다. 예를 들어 전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유럽에서 경제가 가장 건실하다고 평가받는 독일 같은 나라는 주식시장에서도 1등 프리미엄이 붙는다. 이런 현상은 개별 주식에서도 마찬가지다. 같은 산업 분야에서도 1등과 2등의 주가 차이 크다. 국내 1등과 글로벌 1등도 프리미엄이 다르다. 한국의 경우 남북 대치 상태 등으로 국가 디스카운트를 당한다. 중국도 미중 무역 전쟁으로 국가 디스카운트를 당하고 있다. 정리해보자. 특정 국가의 종합 주가 지수로 추종하는 ETF 상품을 선택할 때는 나라를 잘 고르는 것이 필요하다. 우상향을 꾸준히 하는 나라 미국, 우상향이 느린 국가 한국, 우상향을 멈춘 국가 일본, 몇 가지 조건들이 해소되어야 우상향을 재개할 나라 중국, 매우 위험한 우상향을 하는 나라 멕시코, 인도 등을 구별하여 투자 순서와 투자 타이밍 그리고 투자 주기 교체 등을 정의한다. 필자가 3배수 ETF 투자에서 조심하라고 조언하는 상품이 또 있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리버스 3배수 ETF 상품이다. 이 상품은 7에서 10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나는 대폭락 시점을 제외하고는 투자하지 말 것을 조언한다. 같은 지수를 추종하더라도 거래 대금과 시총 규모가 높은 상품을 선택하라. 기술적 조정이란 광범위한 주가 상승이 있은 후 주가가 증시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하락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나 부동산 버블 붕괴처럼 특정한 위기 사건이 발생해서 일어난 하락이 아니다.
대세 상승 구간에서 잠시 숨 고르기를 하면서 일어나는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작은 조정이다. 기술적 조정은 대체로 1배수 주식 기준으로 고점 대비 10에서 15% 정도 조정을 받는다. 3배수 ETF 상품으로는 고점 대비 30에서 45% 정도 조정을 받는다. 3배수 ETF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기술적 조정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필자의 경험으로는 기술적 조정으로 발생하는 하락분은 그냥 맞는 것이 낫다. 미래 신호나 발생하는 패턴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 조정 자체를 예측해서 피하기는 힘들다. 3배수 ETF 투자자가 기술적 조정에 대응을 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면서 충격을 맞아도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기술적 조정은 대략 한 1에서 3개월 안에 하락분을 모두 회복하기 때문이다. 3배수 ETF 투자자 입장에서 기술적 조정을 미리 대비해서 팔고 저점에서 다시 사는 전략보다는 고점 대비 10에서 15% 정도 하락하는 기술적 조정이 일어나면 차분히 기다렸다가 하락점에서 반등하는 주식을 추가 매수하는 기회로 삼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필자의 분석으로는 코로나19 이후 미국 주식시장에 극단적인 비이성적 버블 형성 가능성이 만들어지고 있다. 코로나19가 발발하지 않았으면 2009년부터 시작되었던 대세 상승기가 2019에서 20년 사이에 끝나고 10년 동안 쌓인 버블이 해소되어야 했다. 하지만 주식시장 상황은 그렇지 않다. 2009년 대폭락 시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현재 나스닥 종합지수 15,000포인트는 12년 동안 13.44배 상승했다. 극단적인 비이성적 버블기 진입을 알리는 신호다. 코로나19 대재앙이 발발하면서 연준과 미국 정부는 엄청난 돈을 풀어 경제 붕괴를 막았다. 때문에 주식시장 버블 해소가 완벽하게 일어나지 못했다. 주가 하락 수치로는 대폭락에 준하는 하락이 일어났지만 돈의 힘으로 순식간에 반등해버렸다. 이런 상황은 정상적인 버블 해소가 아니다. 일시적인 충격 발생을 틈탄 투자자 손바뀜에 불과하다. 지난 10년 동안 실물 경제에 끼인 부실도 해결하지 못했다. 주식시장 대폭락을 단순하게 주식 가격만 하락하는 현상이 아니다. 주식과 연동되어 있는 실물 자산에 끼인 부실도 함께 해소되는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주가가 대폭락 이전 가격을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야 정상이다. 그 시간 동안 실물 시장에 낀 부실이 서서히 해소되고 정리되어 자산 재조정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0년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엄청난 돈을 풀어 부실기업에 숨통을 붙여주었다. 부실기업 파산은 일어나지 않고 엄청난 돈이 가계와 기업에 풀리자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대폭락 이전에 주식가격 회복이 일어났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이후에도 중앙은행과 정부는 계속해서 돈을 풀었다. 다우지수는 대폭락 이전보다 20% 이상 치솟았다. 나스닥은 코로나19 비대면 특수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깃발 아래 미래에 대한 극단적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60% 이상 치솟았다. 최소 2에서 3년 상승폭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일어났다. 여기에 미국 행정부는 코로나19 충격을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4조 달러 가량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도 발표했다. 해소되지 못한 부실 위에 새로운 부실이 쌓이고 있다. 해소되지 못한 부채 위험 위에 새로운 부채 위험이 쌓이고 있다. 비이성적 버블 위에 비이성적 버블이 쌓이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극단적인 비이성적 버블기에 나타나는 주가 움직임의 10가지 핵심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전략에 포함하여 다가오는 미래 충격과 기회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극단적인 비이성적 버블기에 진입하는 신호가 강해지고 있다. 다음번 버블 붕괴 시기가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필자의 예측으로는 나스닥 지수는 닷컴 버블 붕괴 시기와 비슷한 수준의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다우 지수는 대공황 시절 88%의 대재앙급 폭락 발생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1933년에서 36년 뉴딜 정책이 끝난 후에 몰아닥친 대폭락 수준의 버블 해소는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현금 유동성을 3에서 50% 확보하라. 아무리 확실한 기회라고 생각해도 자기가 가진 현금 전부를 투자하면 안 된다.
주식시장은 언제나 이치와 패턴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이치와 패턴을 벗어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제 위기가 발생해야만 위기가 아니다. 이치와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도 위기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100% 완벽하게 할 수도 없다. 투자 시장에서도 100% 확실한 일은 절대 없다. 현금 유동성이 있어야 이런 위기와 뜻밖의 사태에 대응할 수 있다. 저점에서 추가 매수 기회도 잡을 수 있다. 3배수 ETF 주식도 사고 팔 때는 한 번에 하지 말고 분할 매매하라. 최종 투자 수익률은 자기가 공부한 수준으로 수렴한다. 연평균 투자 수익률은 공부한 수준을 넘어갈 수 없다. 공부 열심히 하란 얘기입니다. 목숨 걸고 공부하고 공부한 대로 투자하라. 네,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은 이제 3배수 ETF 투자에 관한 내용도 내용이지만 전반적인 그 거시경제를 보는 시각도 많이 키워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 오늘의 리뷰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가능하면 이 책은 구매를 하셔서 꼭 읽어보신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